어르신들, 혹시 매달 25일만 되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한 번 받았으니까 평생 나오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아니, 내 통장에 들어오는 유일한 용돈, 생명줄 같은 기초연금이 내일부터 당장 중단될 수도 있다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건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로 이번 달부터 이런 사람은 정부에서 조용히 명단을 출연하여 기초연금을 중단시키거나 심지어 그동안 받았던 돈까지 다시 토해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누가 연금을 못 받는다더라 하는 불안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 내 소중한 연금이 끊길 수 있는지, 그 무서운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함정들을 피해 내 연금을 100세까지 안전하게 지켜내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나는 해당이 안 돼서 못 받고 있었는데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까지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의 신청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더 이상 연금 중단 걱정에 밤잠 설치는 일 없이 100세까지 든든하게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시니어 24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이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65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주는 당연한 용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정확한 이름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의 복지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위 70%라는 기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문제와 함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한 번 신청해서 통과됐는데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심지어 매달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 하위 70%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자격이 되었는데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 하나가 바뀌어서 자격이 탈락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내 연금을 내일 당장 중단시킬 수도 있는 그 위험한 함정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는 내 연금을 중단시키는 최악의 함정 3가지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경우죠. 잘 나오던 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자식에게 받은 용돈, 그것이 독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효도하겠다고 자식이 매달 보내주는 10만원, 20만원의 용돈. 그 기특한 마음이 오히려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끊어버리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통장에 내 자식이 돈 보내주는 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겁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소득을 계산할 때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아주 깐깐한 항목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자식 명의의 아파트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어르신이 공짜로 살고 계신다면 정부는 이 어르신은 자식에게 매달 월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고 판단해서 그 공짜 월세를 어르신의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면 연 468만 원, 즉 월 39만 원의 공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정기적인 금융소득입니다. 만약 자식이 매달 1일 혹은 매달 15일처럼 정해진 날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용돈을 보내면 정부는 이것을 일시적인 용돈이 아니라 정기적인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할머님은 아들이 매달 말일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그 돈으로 반찬 사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님, 매달 정기적으로 30만 원씩 소득이 잡히셔서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할머님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으신 거죠. 연금 34만 원 받으려다 자식 용돈 30만 원 때문에 그마저도 끊기게 생긴 겁니다. 해결책은 그럼 자식 용돈도 받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받는 방법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용돈은 고맙다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보내지는 말아다오. 내가 여유 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날짜를 바꿔서 비정기적으로 보내주렴. 그리고 통장으로 꼬박꼬박 보내기보다 가끔은 현금으로 뽑아서 줘도 참 좋겠구나. 아니면 어버이날이나 생신처럼 특별한 날에 한 번에 모아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기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연금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잠자고 있던 옛날 통장과 보험, 그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나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랑 통장에 2천만 원 있는 게 전부인데 왜 연금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정부가 보는 재산은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어르신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재산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봅니다. 여기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30년 전 시골 농협 통장에 잠자고 있던 돈 100만 원, 자식이 어릴 때 들어줬다가 지금은 내지도 않는 옛날 저축성 보험에 쌓여 있는 해지 환급금 500만 원까지 모조리 포함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어요.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3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 이름으로 드러났던 종신보험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계약자가 아내인 어르신으로 되어 있었고 그 보험에 쌓인 해지 환급금이 무려 3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 보험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더 무서운 것은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금융재산에서 딱 2천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저기 잊고 있던 돈까지 다 합쳐서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월 1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해결책은 지금 당장 정부24 앱이나 인터넷에 내 보험 찾아줌,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해 보세요. 자녀분들에게 부탁하면 5분이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과 보험이 쫙 나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휴면, 계좌나 불필요한 저축성 보험이 있다면 당장 해지해서 그 돈으로 자식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거나 꼭 필요한 생활비 통장 하나로 합치세요. 내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내 연금을 지키는 두 번째 비법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돈,
내 권리를 지키려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아차 하는 경각심을 주었거나 이건 정말 몰랐던 꿀팁이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때문에 속 끓이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거 한번 꼭 들어보라고 이 오디오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그분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65세 생일날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착각. 이것은 연금을 중단시키는 함정이라기보다 애초에 연금을 덜 받게 만드는 가장 안타까운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하는 거라며 하고 알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65세 생일이 2025년 10월 20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10월 20일이 지나거나 11월이 되어서야 주민센터를 찾아가십니다. 이제 나도 연금 받을 나이 됐으니 신청하러 왔어 하고요. 그럼 11월에 신청했으니 11월분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20일이 생일이면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9월 1일에 미리 신청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미리 심사를 다 해놓고 정확하게 10월 25일에 첫 번째 연금을 통장에 딱 꽂아줍니다. 하지만 11월에 신청하면요, 10월에 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30여만 원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절대 소급해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제 친구 어머님도 이걸 모르고 생일 지나고 2달 뒤에 신청하셨다가 2달치 연금 70만 원을 그냥 날리셨다며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70만 원이면 우리 어르신들 한두 달 반찬값인데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해결책은 내 65세 생일이 다가온다면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생일이 속한 달보다 무조건 한 달 일찍 주민센터로 달려가세요. 기초연금 미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이분은 나는 탈락했는데 연금 다시 받는 기적의 비법. 자, 지금까지는 연금이 중단되는 무서운 함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는 예전에 신청했다가 재산 많다고 탈락했는데 자식들이 돈 잘 번다고 안 준다던데 하고 아예 포기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귀를 활짝 여셔야 합니다. 기적의 비법 1은 자식 잘난 게 죄? 마이너스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활용하세요. 과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재산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가난해도 아드님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니 안 됩니다. 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식이 잘난 게 부모에게는 죄가 되는 참 서러운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내 연금을 받는 데는 단 1원 어치도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나와 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 아들 때문에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이모님도 사위가 의사라서 난 틀렸어 하고 10년을 넘게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당장 주민센터에 모시고 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모님 부부의 재산은 기준에 딱 맞아서 바로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 5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10년간 못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해결책은 과거에 자식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던 모든 어르신들, 지금 당장 주민센터로 가십시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적의 비법 2는 재산, 이렇게 줄이면 합법입니다. 마이너스 재산 공제 활용법입니다. 나는 집 한 채뿐인데 그 집값 때문에 탈락했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억울하시죠? 내가 깔고 앉아 사는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정부는 어르신들의 재산을 계산할 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빼줍니다. 이것을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 공제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와 부채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시는 박 할아버님이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그럼 5억에서 중소도시 공제 8,500만 원을 빼도 재산이 4억 1,500만 원이나 잡혀서 연금 탈락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박 할아버님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 대출을 5천만 원 받은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 빚 5천만 원을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럼 재산이 3억 6,5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 증여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기준을 넘는다면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해서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 한번 증여하면 다시 돌려받기 어려우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자격을 맞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결책은 내 재산이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갚지 않은 대출이 있는지 혹은 자식에게 미리 증여해서 재산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주민센터 복지과나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방법이 없겠어? 하고 솔직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적의 비법 3은 탈락하셨습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 다시 찔러보세요. 어르신들, 기초연금 심사에서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이 기준선이 1인 가구 월 소득 20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내 소득이 210만 원이라서 아깝게 탈락했지만 올해는 기준선이 213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210만 원이라도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장인어른이 딱 이 경우셨습니다. 3년 전에 신청하셨다가 아깝게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어요. 나는 이제 틀렸네 하고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버님, 기준이 또 올랐으니 무조건 다시 신청해 보세요 하고 억지로 모시고 갔습니다. 결과는 당당히 합격하셨습니다. 3년 만에 바뀐 기준선 덕분이었죠. 해결책은 기초연금 신청해서 탈락하셨다고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 생신달에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세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기준이 올랐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러 왔소.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매년 한 번씩 합격할 때까지 도전하세요. 이것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3부는 100세까지 내 연금을 지키는 행복한 노후의 지혜. 어르신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무서운 함정들과 탈락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적의 비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모든 법과 제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 노후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법을 만들어 놓았을 뿐 그 법의 혜택을 찾아 먹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혹은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내 연금을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서운해하고 원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으신 어르신들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현명한 어르신이 되신 겁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30여만 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일하신 어르신들께 국가가 보내는 최소한의 존경이자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재산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통장을 없애십시오. 자식에게 용돈을 받을 때도 지혜롭게 받으십시오.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당당하게 주민센터를 찾아가십시오. 한번 탈락했어도 기준이 오르는 매년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 든든하고 더 품위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게 상담을 오셨던 70대 할머님 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떡볶이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자식 둘을 키워내셨습니다. 정작 본인 앞으로는 집 한 채, 재산 하나 없이 자식들 이름으로 다 해주셨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초연금 기준에서 아깝게 탈락하셨습니다. 자식들 집에 얹혀 사신다는 이유로 무료 임차 소득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할머님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자식들 잘 살면 됐지 하고 웃으셨지만 그 눈에는 깊은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오늘 알려드린 해결책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공짜로 산다는 계약서 대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를 낸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몇 달 뒤 할머님이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통과되었다는 통지서를 손에 꼭 쥐고서 말입니다. 선생님, 이 돈이 얼만데요? 이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손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당당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주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당함입니다. 내 손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는 여유, 손주에게 10,000원 한 장 쥐어줄 수 있는 기쁨, 그 작은 당당함이 모여 어르신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팍팍한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으십시오. 오늘 정보가 정말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